바로 그때 용감한 수문장 호라티우스가 말했다. 어차피 지상의 모든 이들에게 언젠가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들의 성전과 선조들의 유해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운명에 맞서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죽을 방법이 있겠는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토마스 맥컬리의 고대 로마의 노래에 수록된 서사시 호라티우스의 한 대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암송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호라티우스는 에트루리아의 침략에 맞서서 티베르강의 다리를 지켜낸 로마의 전쟁 영웅인데요. 처칠은 중요한 운명의 날을 앞두고 결의를 다져야 할 순간에 바로 이 호라티우스를 떠올렸습니다. 다키스트 아워나 인투 더 스톰 같은 처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에서 이 구절은 꼭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 엑시오스의 오너들도 처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그동안 엑시오스는 해전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들을 2개 내놓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의외로 2차 대전의 영국군 필드 시계인 WWW, 이른바 덜티 더즌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재밌는 점은 빈티지 필드 시계를 충실하게 재현하기보다는 엑시오스의 스타일이 강하게 느껴지는 재해석을 가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정통 필드 시계라기보다는 다이버 시계와 파일럿 시계의 장점을 필드 시계와 다 합해놓은 하이브리드 시계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꽤 정교한 피니시와 재밌게 생긴 브레이슬릿, 200m의 방수 성능과 스크루다운 용두, 그리고 X1 등급의 뛰어난 야광 성능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기도 한데 이번 시기에는 정식 출시가 아니라 4월 27일에 킥스타터라는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선을 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아서 투자받은 돈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니까 실제 제품을 받아볼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아쉬운 점일 수 있겠습니다. 대신 가격적으로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주문하시는 분들은 249불에 주문하실 수 있는데 이건 관부가세가 붙어도 30만원대 초반이죠. 시계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요즘에 완전한 오마주가 아니라 자체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회사의 시계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저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는 엑시오스가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자꾸 더 낮은 가격대의 시계를 시도한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스위스 무브먼트로 시작을 했다가 미오타 9015로 갔다가 이제는 NH35A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까지 왔습니다. 보통은 저렴한 무브먼트가 들어간 저가의 시계로 시작해서 점점 더 고가의 모델을 시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엑시오스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얼곤과 마찬가지로 엑시오스도 요즘 잘 나가는 마이크로 브랜드 젤로스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젤로스의 오너 엘샨탕이 참여하고 있고요. 생산 시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와 완성도는 어느 정도 보증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젤로스는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시계를 잘 만드는 회사 가운데 하나이고, 아울러서 젤로스와 젤로스의 자매 브랜드들이 킥스타터에서 비교적 약속을 잘 지켜온 편이라는 점도 기억해둘 만한 점입니다. 킥스타터 링크는 영상 정보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픈 전까지 한 이틀인가요? 3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미리 알림 신청을 받아놓으시면은 오픈과 동시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흥미로운 독창적인 더티 더즌 오마주 시계입니다. 베젤의 지름은 39mm이고요. 용두를 제외한 케이스의 지름은
40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8mm가 나오네요. 다이버 시계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높은 200m의 방수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두꺼운 걸로 유명한 NH35A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총 두께는 12.2mm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무게는 시계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153.2g이 나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간의 폭은 20mm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0mm에서 18mm로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시계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시계만 따로 있을 때는 좀 큰 시계가 아닌가 느껴졌었는데 실제 손목 위에 올려보면은 가는 손목 위에서도 상당히 친화적으로 느껴지는 보편적인 필드 시계의 사이즈입니다. 2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두께와 무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한 것 같아요. 17.8cm 손목둘레의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다이얼이 시원시원하고 케이스도 굵직굵직한 선을 갖고 있어서 굵은 손목에서도 적지 않은 존재감을 발휘를 합니다. 손목둘레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잘 어울릴 만한 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다른 필드 시계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강렬한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테인리스 스틸의 물질성을 잘 부각해주는 피니쉬를 부여를 했습니다. 두툼하게 생긴 베젤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를 적용을 했고요. 그 베젤의 가장자리에는 폴리쉬로 윤곽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케이스의 정면에는 브러쉬를 적용한 반면에 모서리에다가는 빗면의 처리로 또 윤곽을 강조를 했고요. 또 폴리쉬를 넣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에는 브러쉬를 넣었고요.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필드 시계라기보다는 다이버 시계에 더 가까운 혹은 파일럿 시계에 더 가까운 굉장히 든든한 스틸 투라치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또 파일럿 시계 스타일의 커다란 용들을 매칭한 게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일럿 시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브레이슬릿의 생김새도 독특합니다. 주빌리도 아니고 비즈 오브 라이스도 아닌 오묘한 벽돌 모양의 조각을 이어서 만든 브레이슬릿인데 선 굵은 케이스의 분위기를 잘 이어받으면서 시계에 독특한 인상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러쉬가 적용이 된 가운데 조각의 가장자리 에는 빗면 처리와 함께 폴리쉬가 되어 있어서 또 윤곽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유리는 평면입니다. 유리 밑으로 보이는 건 더티 더즌을 상당히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레이어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나 챕터링의 모양은 분명히 더티 더즌에 깊이 참고를 했지만은 스몰 세컨드를 없애고 중앙에 초침을 배치를 했고 핸즈의 모양도 바꿨고 숫자의 폰트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얼에서 소재의 질감이나 입체감을 부각하려고 한 게 재밌습니다. 다이얼의 바탕에다가 거친 모래 입자 같은 질감을 표현을 해놓고 가장자리의 챕터링 부분은 솟아오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야광 숫자 인덱스와 가장자리의 야광점 모두 금속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부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연필 모양의 시분침에도 빗면을 넣어가지고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도록 했고 초침에도 폴리쉬를 넣었습니다. 12시 방향에도 엑시오스사의 폴리시된 로고를 박아놓고 날짜를 의외로 생략을 했어요. 패스파인더라는 모델명과 200m 방수 성능과 관련된 프린트는 6시 방향에 깨끗하게 넣었습니다. 다이얼이 상당히 재밌고 무엇보다 시원시원한 가독성이 확보되는 게 필드 시계에 닿아서 좋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더티 더즌 오마주가 아니고 입체감과 질감이 살아있는 다이얼이라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역사적인 충실성을 따지시는 순수주의자라면은 좀 더티 더즌 오마주라면 원본에 가깝게 가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을 꺼보시면 야광은 아주 좋습니다. 젤로스의 자매 브랜드답게 X1 등급의 C3 야광, 최고 등급의 야광을 썼기 때문에 밝기와 지속력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시계들은 얼곤의 지난번 시계도 그렇고 초침에 다 야광이 빠진 게 아쉽네요. 다이버 시계가 아니니까 초침에 야광이 없는 게 꼭 결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이 좋으니까 가격에 비해서 무브먼트도 나쁘다고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킥스타터 프로젝트고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무브먼트를 딱 고정해놓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디자인이 좋아서 좀 더
고가의 무브먼트로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NH35A 말고 스위스 무브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편견에 비해서는 좋은 무브먼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워 리저브 만 1시간에 1최대 오차 범위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사이이고 초당 6회,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무브먼트고 용두를 처음 푼 상태에서 0단계에선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 반칸 뽑은 1단계에서 날짜를 변경하는 고스트 포지션이 남아있어요. 이건 사실 기능이 없는데 남아있는 거고 보이진 않습니다. 2단계에서는 시간 변경이 되고 다 맞춘 다음에는 잠궈줘야 용두를 잠궈줘야 200m의 방수 성능이 잘 유지가 되겠죠. 뒤로 돌려보시면은 솔리드 스크루인 케이스백에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낙하선 부대의 상징이었던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새겨져 있고 처칠이 즐겨 인용했던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호라티우스의 구절 일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낮게 죽을 수 있는가 이 부분만 남아있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다 새기기에는 공간이 없었겠죠. 페가수스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국군 낙하산 부대의 활약에 영감을 받아서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메탈줄은 케이스와 유격이 전혀 없는 솔리드 핸드링크를 갖고 있고요. 길이 조정은 나사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다이버 시계풍의 폴드오버 형태인데 꽤 실체감이 있고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도 여러 개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길이 조정을 섬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필드 시계에 맞는 브레이슬릿이냐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형 시계여서 상관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필드 시계는 사실은 나토줄이나 가죽줄을 쓰죠. 필드 시계에 맞는 메탈 브레이슬릿이 과연 있긴 있는 건가? 그것도 논란거리이긴 합니다. 총평입니다. 엑시오스의 패스파인더는 버티더즌을 실용적이고 묵직한 투라치로 성공적으로 변주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에 대한 제 불만은 시계 자체보다는 주로 행정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엑시오스가 작은 브랜드고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피치 못할 재정적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은 이번이 그래도 세 번째 모델인데 정식 출시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도 펀딩이 잘 되어서 전작인 아이언클레드처럼 정식 모델이 돼서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 자체가 좋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어서 이게 그냥 구상으로만 끝난다면은 리뷰어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일요일 조금 남았겠네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